안녕하십니까. 막대먹은 전국시의 변정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야구를 주제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야구 팬으로서 제가 지금 화가 남을 넘어서서 지금 맥이 풀려 있어요. 맥이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야구가 지금 참사를 겪었습니다. 참사죠. 완전 타이중 참사라고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데 축구에 월드컵이 있다면 야구에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는데 1회 대회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고 2회 대회 때는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을 해서 정말 한국 야구의 위상을 드높였던 이 대회 3회 대회 2013 WBC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자존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시아 1라운드에서 복병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지더니 그 뒤에 호주와 대만을 이기고도 떨어지는 참 대이변. 어떻게 보면은 이변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참 이건 얘를 어몽길 대장이 북한산 오르다 낙마한 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참 이제 야구 팬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사실 2013 이번에 대표팀은 역대 최약의 대표팀이라는 평가가 사실 있었는데 그것은 투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수진 중에서 해외파 출신,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는 국내파로 이루어진 선수들만 출전을 했었고요. 하지만 투수는 약했지만 타선만큼은 역대 최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야구 변방이라 알려졌던 네덜란드 투수진을 상대로 한 점도 뽑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졌거든요. 사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타자들이 잘 못해도 투수 하나만 정말 좋으면 한 경기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WBC는 토너먼트 대회이고 단판 승부제이기 때문에 투수력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참 외국 투수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패한 건데 저는 탈락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나 야구 관계자분들이 감독에 대한 책임론 혹은 선수 차출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던 프로 구단의 책임론 등등이 불거지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축구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축구 2002년 월드컵 때 4강을 이뤄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국민 시각이 달라집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축구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야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정말 우리나라 야구 잘하나? 이렇게 세계에 내놓을 만큼 경쟁력이 있나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야구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용병을 각 팀에 2명씩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죠.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계 수준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렇게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사실 프로야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용병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 용병을 이렇게 도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사족을 달아놨는데 뭐를 달아놨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몸값은 1년에 30만 달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 다음 시즌에 또 계약을 맺고 싶을 때는 25%까지만 연봉을 올리게끔 룰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경제학으로 법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는 가격 상한제를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 이상으로 받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 내 윗돌이 입는 건 좋은데 10,000원짜리 이상을 입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 언론에서도 배우지만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공급이 부족해지죠. 질이 저하되죠. 제품에.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프로야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이번 타이중 참사, 정말 한국 야구가 이렇게 지금 큰 시행착오를 한번 겪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끔찍도 하지 않는 이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연봉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막대 먹은 말을 좀 많이 뱉고 싶어요. 제가 좀 약간 업될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선수 1인당 몸값이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3천에서 한 6천 정도 되겠죠. 이 넘을 수 없게 룰이 정해져 있는데 결론을 말하면 프로야구 구단 아무도 이거 지키는 데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지킵니다. 공식적 계약금은 다 뭐 29만 달러, 뭐 27만 5천 달러, 그래서 30만 달러는 물론 안 넘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이제 복지 후생이나 어떤 플러스 옵션은 또 예외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 들어와서 모 선수는 집을 마련해 달라라는 것 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구단이 그것도 오케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연봉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는 또 제외하고 이야기라서 아마 뭐 더 많은 돈을 받아갈 건데 외국인 선수들이 어찌됐거나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왜 그런데 가격 상한제를 설정했냐면 경작에서도 가격 상한제를 설정할 때 항상 이유가 답니다. 쉽게 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격이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유가 시장 가격이 2,000원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 1,500원으로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버린다. 약간 이런 미명화에 됐고 프로야구도 똑같아요. 프로야구도 아시겠지만 모 기업, 어머니 기업이 구단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한국 야구에서는 기업의 어떤 이제 재정 상태에 따라서 뭐 가격 상한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선수는 뭐 큰 돈을 들여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위화감과 격차가 생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난한 기업을 위해서 상한제를 설정을 해 두는 겁니다. 가난한 기업을 향해서 설정을 해주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또 먼저 하고 싶은 게 야구는요. 연봉을 많이 받은 선수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높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뭐 1조를 받는 선수도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단은 돈으로 실력을 평가하기 이전에 정말 그래서 스카우트들이 중요한 거죠. 눈썰미 있게 그 선수를 지켜보는 거고 물론 그 선수가 1,000만 원짜리 선수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시즌에 진짜 한 몇천억짜리 활약을 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구단은 무슨 우리나라 구단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한 선수에게 몇백억까지 투자할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라는 거는. 근데 마치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발단에 오르라고 하는데 이 발단이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 뭐 기업을 말해서 좀 그렇지만 삼성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삼성은 마치 몇백억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 올 것 같은. 근데 그것도 데리고 오면 또 어때요? 그만한 선수들 그 돈이 있어서 데려온다는데. 일본은 J리그 있죠. 일본 J리그 축구가 맨 처음에 탄생할 때 브라질 축구 영웅 지코를 감독인가 선수로 데려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일본은 그렇게 해요. 그때 누구도 형평성과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평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재밌는 얘기 드리면 2008년, 2009년, 2010 시즌 한국에서 뛰었고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끌었을 때 정말 1등 공신이었던 로페즈 선수는 우리나라 돈으로 똑같이 30만 달러의 맥시멈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도미니카 출신인데 도미니카 언론사에서는 이 선수가 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격 상한제를 하게 됐을 때 암시장이 존재한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명 계약이 다 존재해요. 공공연하게 90에서 100만 달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야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심지어 200에서 3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구단 측에 말하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가격 상한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재밌는 자료 화면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시즌인가요? 삼성의 저스틴 저마노라는 선수가 투수로 뛰었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 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이 선수가 작년에 보스턴 레드삭스와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신문 기사 트위터가 미국에서 이렇게 뜨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스틴 저마노 선수를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던 CBS 스포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제가 영어를 he was 띠리리리리 나오면서
한국의 삼성에게 100만 달러의 제안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보스턴 레드삭스로 입단을 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삼성은 학을 띱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뒤에서는 30만 달러의 가격 상한제가 있었지만 이면에서 암시장에서는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나요. 왜냐? 그 가격 상한제라고 말한 30만 달러가 시장 가격이랑 안 맞거든요. 저는 규제를 항상 물길에 비유를 하는데 물이 흐릅니다. 아래서 위에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막는다고 바위를 갖다 놓았을 지언정 그 물이 거기서 멈춥니까? 어떤 물은 넘칠 거고 어떤 물은 돌아갈 거고 그것들이 암시장을 형성해요. 왜냐? 부동산 가격 제한도 하죠. 편법이 발생한다고 달리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는 가격 규제를 통해서 어떤 암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 돌아와서 지하 경제를 때려잡겠다고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도대체 지하 경제가 왜 생겼으며 왜 편법을 사람들이 하게끔 되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 삼성이 왜 100만 달러를 들고 이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그것도 비밀리에 몰래. 가격 통제.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놓으면 공급이 부족해요. 안 그래도 투수 없습니다, 별로. 당연히 투수들을 좋은 투수 잡으려고 30만 달러 이상의 플러스 옵션을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뒤에서는. 자, 저만호 선수 이래요. 2010년, 저만호 선수에 대한 또 기사인데, 2012년, 올 시즌부터 뛸 선수인데, 하나는 2012년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2 시즌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올리오레스에서 뛰었던 이브랜드 선수와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25만 달러, 총 30만 달러죠. 우리나라 최고 금액 3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그런데 볼티모어 오리올스라는 볼티모어 지역의 볼티모어 선닷컴이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3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볼티모어 선스닷컴에서 다나 이브랜드 선수에 대한 기사인데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이브랜드 후 메이크 75만 달러 67만 쭉쭉쭉 가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선수가 67만 5천 달러에 계약을 했고 보너스 금액으로 22만 5천 달러 토탈 합쳐서 9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30만 달러의 계약 맺었다고 나오고 여기서는 90만 달러의 계약 맺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 계약은 항상 공개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눈으로 이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냐? 사실관계는 계약서를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볼티모어 선즈라는 이런 기사만 저만호 선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페즈 선수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한국 국내 야구 선수들도 원래 연봉 상한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선수의 시장 가격이 너무나 높으니까 뒤에서 사실 뒷돈 챙겨주다가 걸리는 밤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한국 국내 선수들에게도 가격 상한제가 이제 폐지가 됐던 경험이 있는데 도대체 그게 왜 폐지됐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지금 한번 경험해봤음에도 왜 외국인 선수한테 이런 제약을 했는지 저는 사무차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또 타이중 참사 한 몇 번 겪어봐야 정신 차리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이브랜드 선수나 이거는 정말 웃긴 케이스가 아닐 수 없는데 참 이거 제가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 야구가 정말 경쟁력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 지경이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던 거고 미제스가 우리 김영진 PD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규직 TV 페이스북에다가 자유주의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우유를 먹게 하기 위해서 우유 가격을 통제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격 통제를 했죠. 예를 들면 2,000원짜리 우유를 1,500원에 맞췄어요. 가격 여기 넘지 말라고. 그러면 2,000원의 비용에 맞추고 있던 그러한 기업에게 어떤 생산 비용이나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그 기업은 절대 생산을 안 하죠. 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럼 공급 부족에 시달리죠.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유를 더 못 먹게 돼요.
벌써부터 정부가 원했던 목적 달성에 실패합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가난한 구단을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만들어서 연봉 가격 상한제를 만들어서 외국인 선수들의 다양한 폭을 넓히겠다라고 했지만 돈이 제일 없다는 구단마저도 30만 달러의 계약을 안 합니다. 그 이상으로 받지. 자, 넥센 히어로즈가 가장 돈이 없는 구단으로 유명한데 넥센 히어로즈에서 작년에 브랜든 나이트 선수, 이 선수가 다승왕, 공동 다승왕인가요? 했고 골든글러브에서 아깝게 2등으로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에 실패했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최고의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이 선수 연봉이 3억이에요. 자, 이 선수에게 정말 올해 3억을 줬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 전 막대먹은 종구식 때 말씀드렸죠. 김병현 선수 시즌 기록이 3승 5패였는데도 불구하고 6억 줬다고? 그런데 15승 16승한 투수한테 3억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게 안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 그밖에 안 주면.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국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 가난한 팀을 위한 목적 이미 다 달성 실패했어요. 가격 통제 그거 자유시장 경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격 통제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상.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열을 냈고 물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야구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건 아닌데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여러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볼멘 소리는 매 시즌마다 나옵니다. 프로야구 선수 외국인 연봉 계약을 할 때. 아니 심지어 어떻게 같은 선수한테 이렇게 다른 기사가 날 수가 있는지 참. 볼티모 여기는 지금 류현진 선수한테도 관심이 많고 아무튼 되게 공신력 있는 그런 자체 프로야구팀 신문사인데 뭐 거기서 거짓말 했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참 이 브랜드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뭐가 뭔지. 제가 언제 시간이 뭐 야구장 가서 이 선수 만나면 한번 물어볼게요. How much is your 연봉?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국 야구가 물론 아쉬운 탈락은 했지만 뭐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선수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가격 상한제가 갖고 있는 모순과 위험성을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미에서 방송을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야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주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을 하는데 또 야구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댓글 감사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풀보다 훨씬 납니다. 악플이 차라리 있어서 감사한데 뭐 가급적이면 많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 그 연봉 선정 보이지 않는 것들 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저랑 좀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게 건설적인 토론이었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악플 반대가 뭐죠? 선플이든 다 저희 때는 감사한 거니까 많은 관심 그리고 애증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대먹은 중국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